이게 오늘 2막을 준비한 건데 이게 1막이고요. 이제 2막은 얘를 좀 다 끌게요. 이제 OLTP성의 테스트를 지금 해드린 거고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현재 이제 얘네들을 다 껐을 테니까 TPS가 떨어질 거고, 저희가 이제 그룹 바이는 어떤 식으로 좀 잘하냐라는 걸 갖다가 해볼게요. 이제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는 미국 본사는 OLTP 인서트에 강하다, OLTP 쓰기에 강한 DB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이 그룹 바이도 MPP 약간 열대가 MySQL은 패럴레로 일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열대가 모든 코어가 동시에 일할 수는 있어요. 그게 생각보다 막강한 파워거든요. 오라클이 데이터를 그룹 파일을 잘할 수 있는 건 해시 조인이 있죠. 그래서 솔트 머지하는 그런 부하를 줄이고 해싱 방식으로 해서 조인을 할 때 큰 테이블과 적당히 사이즈가 있는 테이블을 조인하는데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멀티블락 리드 IO로 해가지고 한 블락씩 푸는 게 아니라 16개씩 뭐 퍼버리면은 결국은 그 갔다 오는 게 디스크 IO 할 때 갔다 오는 거가 줄여주니까 효과가 나고, 그 다음에 패럴렐로 세그먼트 단위로 통째로 읽어버리면은 이제 패럴렐 프로세싱을 하니까 또 그런 부분에서 장점을 가지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코어가 동시에 일을 해서 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코어가 나눠서 일할 수 있는 형식으로 일을 시키면은 그건 엄청나게 잘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건 제가 테스트 해봤는데 오라클보다 더 빨리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드가 많잖아요. 오라클이 일할 수 있는 노드에 비해서 저희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그래서 테스트를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오더 아이템의 100만, 이게 밀리언인데 밀리언을 100하면 한 1억 건 정도 나와요. 1억 건 정도의 테이블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얘는 4.5억 건이에요. 한마디로 4억 5천만 건. 되게 많은 테이블이죠. 사이즈도 작지 않습니다. 우선은 사이즈를 한번 봐볼게요. 이 테이블의 사이즈가 지금 얼마 정도 되어 있는 테이블이냐면은, 보시게 되면은 오더 아이템은 251기가, 100만 건짜리는 38기가. 38 곱하기 4.5 하면은 사실 요만큼 나올 거예요. 4 곱하기 한 뭐 4, 6, 24 하면은 뭐 요렇게 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헤비한 테이블이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은 테이블이 아니다. 그 다음에 건수도 얘가 1억 건, 얘가 4.5억 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에 뭐 나중에 우선은 그러면은 이 테이블의 카운트를 한번 해볼게요. 정확하게 한 번씩 보여드려야 되니까 1억 건 테이블인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대략 1억 건인 거 확인되시죠? 여기가 동그라미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여기에 1이 붙었으니까 1천만이 아니라 1억 건인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1억 건 중에서 제가 이 데이터를 갖다가 한 100일에 걸친 데이터를 갖다가 4개월에서 분포를 시킨 거예요. 랜덤하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카운트를 해보면은 여기에 있는 데이터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한 달까지의 데이터는 3천만 건 정도의 데이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끔씩 한 달 그룹바이에서 통계를 내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를 위해서 이제 한 달치죠. 한 달치 데이터를 읽어서 날짜를 읽어서 날짜별로 어떤 아이템이 얼마만큼 팔렸고, 그 다음에 몇 개가 팔린, 얼마짜리가 몇 개가 팔렸는지, 한마디로 이건 주문과 관련된 거일 수 있는데 한마디로 매출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날짜별로, 아이템별로.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 기간에 회의 조건절에 해당하는 3천만 건 이상의 데이터를 읽어야지만 필요한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실행 계획을 한번 봐볼게요. 셀렉트가 잘렸나요? 네, 이렇게 하면은 저희의 실행 계획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렇게 좀 짜그라져서 제가 짜그라진 걸 안 좋아하니까 이걸 잘 보이게, 글씨가 또 작아지면 여러분이 보시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해서 볼게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각 노드에서 각 노드 단위에서 자기가 가진 데이터를 읽어요. 한마디로 1억 건이다 그러면은 1000만 건씩 대략 일을 처리할 거잖아요. 1000만 건씩을 각각의 노드가 어그리게이션을 한 다음에 GTM 노드, 한마디로 그 일 처리를 받은 10개 노드 중에 하나의 노드가 있을 거잖아요. 그 세션이 붙은 ELB를 쓰든 어쩌든 간에 그 걔가 그 10개 노드로부터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어그리게이션 한 결과를 주는 거예요. 요렇게 할 수 있는 일 처리에 대해서는 얘가 매우 빠른 거예요. 그러면 대략 자 3000만 건이었나요 아까? 3010만 건. 자 한 번 더 찍어 보시죠. 이거 얼마 정도 걸릴까요? 10대라고 생각하시고 오더 그룹 바이를 한 다음에 오더링까지 하는 거예요. 카운팅해서. MySQL에서 3000만 건 정도 그룹 바이 해보신 적 혹시 있어요? 자 이거 상품이 없어서 그래요. 네, 상품이 없어서 그래요. 이거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인덱스를 읽은 게 아니에요. 이건 테이블이에요. 저희 거는 베이스 테이블이에요. 한마디로 여기에 아까 그 제가 값을 보여드렸는지 모르지만은 그냥 테이블을 통째로 읽은 거예요. 한번 던져볼게요. 5초요? 아, MySQL에서 그룹 바이를 안 해보셨군요. 정말 그 한 몇백만 건 돌려서 그룹 바이 하는 것도 한참 기다려야 돼서 서비스를 못 해요. 그 대외적인 서비스는 못 해요. 그냥 그룹 바이를 해가지고 필요한 데이터를 만들어 놓는 거. 한 20초 찍으셨어요? 자, 3000만 건을 읽고 처리하는 느낌, 3000만 건에 대한 처리를 이렇게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조건절을 빼볼게요. 그러면 조건절을 빼면은 1억 건을 읽겠죠. 그러면 조건절을 빼볼게요. 그러면 3000만 건에 조건절을 뺐으니까 1억 건이 되면 대략 3배 살짝 넘는 데이터량이 되겠네요. 그렇게 되죠. 똑같이 20초요? 아,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요? 자, 45초. 다음에 한 3000만 건 정도 넣고 한 요 정도 느낌의 테이블을 한번 그 땡겨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생기느냐? 오더 아이템 100 네,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넣고 데이터를 비웠느냐? 넣을 값이 없어요. 거의. 그냥 요렇게 생긴 거죠. 텍스트 100은 100자, 100, 한마디로 100바이트, 30바이트를 다 채운 거예요. 이게 일부러 채우려고 이렇게 넣었고 나머지는 숫자 값들은 이제 뭐 테스트를 위한 숫자 값들을 넣은 거고요. 얘네들은 이제 구분 값들인 거고 칸터티라든지 금액은 얼마며 그래서 스테이스 코드는 얼마며 이러한 아이템 번호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테이블인 거예요. 여기 이제 데이터 공간을 다 차지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100바이트를 다 차지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한 32초 정도 만에 나왔네요. 너무 빨리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3000만 건을 20초에 끊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나중에 MySQL로 요만큼을 처리해 주실 수 있게 만든 다음에 한번 저한테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은 아 빨랐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감을 잡으실 수가 있고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걸로 우선은 제가 준비한 건 1단락을 하려고 하고요. 그러면 4.55 건이면 어느 정도 나오느냐? 이게 4.55 건인데 우선은 4.55 건인지 봐야죠. 그리고 나서 뭘 할 거냐면은 똑같은 쿼리를 던질 거예요. 4.55 건 중에서 요만큼을 읽고 한마디로 아까 3천만 건이었죠. 이렇게 한 3분의 1 정도 되는 데이터량을 읽고 처리할 때 얼마만큼 나와주느냐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4억 5천만 건인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잠시만요. 제가 실행 계획을 꼭 확인을 하고 돌리는 그게 있어서
예, 정상적으로 실행 계획 예상했던 대로 보여주고요. 이렇게 제대로 일을 하려면은 그래서 대략 이렇게 읽으면은 4.55억 건에 한 3분의 1이니까 한 1.34억 건의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속도가 데이터 시스템 제가 TD 쓰면서 거기서 이제 라이센스 하는 게 이제 5,000불 월 5,000불짜리 라이센스 하는데 그것보다 빨라요. 그거는 그 1분 안에 못 쓰는 거를 이건 47초 쓴다. 근데 저희가 그 MySQL에서 실행 계획 보고 보통 튜닝을 하시나요? 네, 그러시죠. 당연히. 네. 그래서 현재 나온 거 보면은 지금 얘가 33초 정도에 끊었네요. 근데 이건 상황마다 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노드를 붙이면은 충분한 파워를 쓸 수 있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지 이 수치가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에요. 한마디로 이제 CPU 자원이 어떻고 상황들이 어떻게 되는지. 근데 기본적으로 그룹바이는 일반적인 스케일업된 혼자 DB보다 여러 노드가 그룹바이를 한 결과를 한 군데로 모아서 또 그룹바이를 하는 건 절대적으로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냥 4.5건을 다 때려볼게요. 조건적으로 빼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빠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오더 아이템 4.55건에 대해서 전체를 치고 했으니까 플랜을 볼 거 그랬네요. 아까 플랜상에서 해당하는 노드가 몇 개나 그 같이 움직이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어차피 풀이니까 10개 다 움직일 것 같은데 10개 다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구간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슬라이스 돼 있을 거니까 몇 개 노드가 움직이는지 인덱스까지도 모두 다 슬라이스 돼 있고 모든 테이블이 이분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던지면은 거의 모든 노드에서 동시에 움직입니다. 이건 예를 들어 해당하는 구간 데이터가 슬라이스된 구간 데이터가 두 노드나 세 노드에 분산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데이터 이분리하게 한마디로 동등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리밸런스가 열심히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하고요. 보게 되면은 그게 이제 임밸런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데이터 노드가 하나의 테이블이 3개의 슬라이스로 몰려 있는데 특정 노드에도 잘 2개씩이 겹치지 않고 분배되어 있음에도 이 슬라이스들이 한 군데로 몰려 있고 다른 노드들은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내부적으로 리밸런스가 이 작업을 해서 각각의 노드가 가능하면은 그 테이블 슬라이스들을 나눠서 갖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리드 임밸런스가 있을 때는 얘가 또 어느 랭킹을 바꿔줘요. 하나의 슬라이스는 2개의 리플리카로 구성되어 있는데 리플리카에 읽어야 될 대상은 하나잖아요. 이게 이제 랭킹으로 정해요. 이 랭킹이 너무 쏠려 있으면 그 랭킹을 또 바꿔서 모든 노드들이 동일 테이블들에 대한 접근이 올 때는 가능하면 모든 노드들이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역할을 리밸런스가 하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사실 거의 끝나버렸는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모든 노드가 일한 다음에 지금 1번 노드에 작업을 시켰기 때문에 모든 노드에서 받은 것을 얘가 1번 노드에서 열심히 어그리게이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든 노드에서 제가 딱 던지는 순간에 작업을 할 때는 모든 노드에서 이 작업을 하고 나서 이 일을 한 번 더 어그리게이션 모든 노드로부터 받은 결과물을 받아서 한 번 더 어그리게이션을 쳐주는 얘가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량이 4.55억 건이 있고 아까 230 몇 기가였나요? 이렇게 좀 사이즈가 커요. 대신에 이제 제가 그 테이블 자체를 통째로 읽는 것보다는 약간 인덱스를 읽게 했는데 인덱스도 사이즈가 커요. 한 수십 기가. 그리고 테이블을 통째로 읽게 만들어도 그게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한번 테이블도 통째로 한번 더 읽어 보이는 걸로 아마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은근히 건수 자체가 오래 걸립니다. 근데 다른 데서는 아예 그냥 답이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MySQL은 1억 건을 한다. 그러면은 그냥 안 기다리시는 게 좋을 수 있어요. 다른 게 돌면서. 그러니까 조인을 해봐야지. 네, 조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조인이 일어나면서 할 때 그 조인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해주시는 방안을 찾아서 조인을 시키면은 괜찮은 결과를 유지할 수 있고요. 우선은 다른 애들이 조인 되면서 나오는 것보다는 좋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그 서클에 어차피 노드로 분산하면서 슬라이스를 찾아갈 때 네. 그
서브쿼리에 대한 부분들은 이슈가 없던가요? 예를 들어서 뭐 푸시다운 컨디션이나 이렇게 제작자분들 각 서브쿼리로 내려가 슬라이스마다 이제 그 노드마다 이제 분산 처리한 다음에 다시 또 어그리게이션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서브쿼리 쪽에서 이슈가 일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서브쿼리를 어떻게 그 서브쿼리 자체를 한번 돌려봐야 되는데요. 우선 일단 돌려봐야 되고요. 그 서브쿼리도 여기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은 서브쿼리를 조인으로 풀어서 쓰면은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우선은 말씀하신 서브쿼리는 우리 거에서 돌려봐서 그 포인트를 잡으면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쿼리 튜닝. 네. 그런 부분이 존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세상에 만능인 DB는 없어요. 만능인 DB는 없는데 그 DB의 습성을 잘 알고 거기에 맞춰서 하면은 이 페어레 프로세싱을 제대로 쓸 수 있다면 장점이 꽤 있더라고요. 그거를 저희가 가급적이면 조금씩 우리가 찾는 것마다 와서 뭐 3개월에 한 번씩 와서 그거를 조금 이렇게 서로 공유를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실제로 그 해당하는 그 네. 쿼리에 대한 노드가 몇 개가 패러럴하게 움직이는지는 사실 플랜상에는 보이지는 않죠. 프로파일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건 아직 정리가 안 돼가지고 아직은 그 퍼블릭하게 이걸 써라 이런 건 아니고요. 근데 우선은 있어요. 그러면 이제 DB를 모니터링하고 튜닝을 해야 되고 트러블 슈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사실 얘를 조금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프로파일링 테이블이 있어요. 그러면은 프로파일링을 켜면은 그 테이블에 어떤 게 있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프로파일링에 보면은 어떤 노드에 어떤 코어가 어떤 프래그먼테이션을 가지고 얼마만큼 일을 했는지 일에 관여했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드들이 관여를 했으며 코어들이 얼마만큼 쓰였으며 데이터 페이지들을 얼마만큼 주고받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튜닝할 때는 아마 프로파일을 한번 켜놓고 그걸 한번 본 다음에 어떤 부분이 비효율이니까 바로 잡을 필요가 있겠다를 고민할 수는 있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혹시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거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Q&A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건 좀 문제 아니야라는 부분 뭐 얼마든지 궁금하신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아는 한에서는 답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저희가 POC 들어가면서 이제 고객한테 맡겨놓으면 고객이 기본의 RDBS를 쓰신 분들은 이거를 썼을 때 개념이 없다 보니까 이제 로드 밸런서 쓰고 이러면은 좀 그게 좀 로드 밸런서에서도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해보니까 일단 AWS에서는 로드 밸런서를 그냥 쓰면 바로 퍼포먼스가 안 나와요. 이게 웜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처음에 만약에 POC가 있으면 저희가 이제 코칭해 드릴 거고 그 코칭해갖고 한번 해보면 이제 금방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게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왜 그러면 32코어나 64코어나 이런 쪽에서는 우리가 레커멘드를 안 하거든요. 안 하는 이유가 뭐야? 인터럽이 많이 걸려서 그래요. 인터럽은 저기 CPU 제로가 다 해결을 하거든요. CPU 제로가 하는데 그게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인터럽을 좀 이블리하게 하는 그걸 안 키잖아요. 그럼 8코어 넘어가면 문제될 수가 있는 어카운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어떤 펑션을 켜라 리눅스에서 그거를 저희가 처음에 이제 인스톨 하면서 그거를 설치를 먼저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퍼포먼스가 16코어까지는 전혀 문제 없어요. 32코어까지도 거의 문제가 없는데 가끔 문제가 생기는 어카운트가 있을 수 있어서 사실 저희는 16코어를 레코멘드를 해요. 그러니까 8코어에서 16코어 둘 중에 하나를 써라. 그래서 이제 그거를 레코멘드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아까 보여드린 거 보면은 저희가 이게 테이블 사이즈였어요. 이게 테이블 사이즈예요. 오더 아이템은 251기가짜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아까 인덱스를 하나 타겟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인덱스 사이즈는 얼마냐? 인덱스 사이즈는 35기가, 35, 6기가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5기가를 읽었을 때와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좀 전에 뭐죠? 한 251기가를 읽었을 때 뭐 이런 느낌의 어떤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251기가는 인덱스가 포함된 수치네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215기가를 읽은 거예요. 얘거든요. 얘가 베이스 테이블을 말하는 거고 얘가 인덱스를 말하는 건데 커버링 인덱스를 말하는 건데 215기가를 읽고 처리했을 때와 35기가를 읽고 처리했을 때가 되게 달라야 되는데 지금 실행 계획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아시겠지만 얘는 그 4.55 건에 대해서 인덱스를 읽고 처리하는 방식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조건을 하나도 안 걸었으니까 모든 데이터를 읽었죠. 3분이 걸린 거예요. 368, 180초. 한마디로 4.55 건 처리할 때 인덱스량이 35기가를 읽고 이만큼을 처리한 거고요. 근데 보시게 되면은 여기 윗단에 제가 이그노 인덱스를 썼어요. 인덱스 쓰지 마라 라고 했더니 여기 본 테이블을 읽고 들어갔죠. 251기가예요. 근데 얘가 더 빨리